언니, 그동안 그렇게 금욕적으로 사시더니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남자를 형부라고 데려온다니요. 그것도 그 사람이 17초 뒤에 정각에 맞춰 나타날 거라면서요. 시간 다 됐네요. 사람 어디 있어요? 와, 패러글라이딩으로 배달을 하네. 천재다, 천재. 기름값도 전기료도 안 들겠어. 여보세요, 아버지. 저한테 회사를 물려주시겠다고요? 제가 회사의 법인 대표가 되는 건가요? 차를 보니까 이제야 좀 대화가 통하는 것 같네요. 더 길게 말 안 할게요. 곧 도착해요. 세비지. 이 상황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광기 속에 갇혀버린 거야. 아, 고마워요. 자기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죠. 뭐요? 그쪽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당신 이름은 서기. 올해 23살이죠. 7년 뒤에 당신은 시가총액 100억대 그룹의 회장이 될 거예요. 나의 천하무적 영웅이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겠어요? 경제가 안 좋긴 정말 안 좋나 보네. 꽃뱀 사기를 나한테 다 치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역시 아무도 쉽게 믿지는 않겠죠. 간단히 말하자면 난 당신의 미래 아내예요. 전생에 내가 사고로 죽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다시 태어날 줄은 몰랐죠. 난 당신의 찬란한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린 어차피 함께하게 될 사이니까 최대한 빨리 나랑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요. 방은 이미 예약해뒀어요. 위층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물침대 방으로요. 물침대 방, 그게 대체 뭔 소리야? 여보세요, 아버지. 저 문 앞이에요. 어떤 여자가 우리 서씨 가문대를 이어주겠다고 난리네요. 저 금방 들어갈게요. 오늘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꼬드겨 법인 대표로 세울 거고 당신 새어머니는 당신을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할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게다가 내 남동생도 널 배신할 거야. 손님이 정시 도착 보장 서비스까지 결제했단 말이야. 시간 넘기면 내 수수료에서 깎인단 말이지. 이 몸, 100억대 자산가인 내 피 같은 돈을. 그럼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언니,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을 좀 찾으려는 것뿐이야. 찾으면 살해금도 두둑하다는데. 그런데 감히 도망을 쳐.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그놈을 잡아올게. 뭐 언니, 언니는 정말 부처님이라도 되는 거야. 당신이 바로 강주의 인재들이 떠받드는 그 불려였어. 난 언니 친동생이잖아. 당연히 믿지. 부처님 말씀에 그와 나는 전생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라고 하셨어. 잠시만 더 기다려보자. 만약 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연은 거기까지인 거겠지. 나 갈게. 검하야, 우리 허씨 가문이 불녀에게 간절히 빌었던 건 단순히 운이 좋길 바란 게 아니란다. 우리 집안의 몰락을 드디어 막을 수 있게 됐어. 불녀는 강주 전체의 부동산 산업을 쥐락펴락하는 분이야. 우리뿐만 아니라 강주의 내로라 하는 가문들이 모두 그분께 잘 보이려고 안달이지. 하지만 지금까지 그분의 얼굴조차 직접 본 사람이 없어. 불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만사에 미련이 없는 분이시니까 우리 아들이 감히 그분께 다가가 사위가 되겠다는 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지. 아버지, 말씀하신 물건 가져왔어요. 고생했다. 조만간 네가 서씨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게 할 생각이다.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은퇴라도 하시려는 거예요? 내 남동생을 위해 혼처를 하나 알아봐 뒀거든.
그래서 당분간은 네가 그룹을 맡아서 이끌어줘야겠다. 여기 대표이사 선임 계약서니까 한번 읽어봐라. 오늘 아버지는 널 구슬려 회사의 법적 대표로 세우려 할 거야. 그리고 새어머니는 널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을 계획이지. 제발 이번만큼은 절대 수락하면 안 돼. 그리고 내 남동생, 그 녀석도 분명히. 아버지, 이 대표이사 계약서에는 지분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인쇄 과정에서 누락된 거야. 소경아, 네가 오해한 모양이구나. 그저 책임만 지는 것뿐이지 내게 권리까지 나눠줄 수는 없다. 마침 이런 일이 터져서 차라리 다행이군. 여기 서류가 하나 더 있다. 내 동생 소유이 놈이 말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도망쳤어. 네가 이 증명서에 서명을 좀 해줬으면 한다. 사고 당시에 차를 몰았던 게 너라고 인정하란 말이다.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인가요? 고작 제가 배달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 아들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건가요? 학창시절 제 성적은 늘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돕게 하려고 절 자퇴시키더니 그 결과가 고작 이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사생아 놈을 곁에 불러다 금지옥엽으로 키우셨죠. 전 배달이나 다니는 처지가 됐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당신의 그 으리으리한 별장에서 그 자식은 혼자서 방을 5개나 쓰더군요. 전 제 칫솔 하나, 수건 한 장조차 가질 수 없었는데 말이죠. 심지어 식사 때조차 당신들 직원들이 먼저 다 먹고 나서야 그들이 남긴 찌꺼기 같은 밥상이 제 차례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감옥에 갈 일이 생기니까 위험한 일은 또 제 차례인가 보네요. 그래서 내가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일개 배달원 주제에 어찌 그리 끝도 없이 탐욕스러운 게냐. 제가 세상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게 바로 당신이 준다는 그 고작 6%의 지분입니다. 좋다. 결국 돈 때문인 거지. 얼마든지 주마. 유의 대신 죄를 인정한다는 서명만 한다면 네가 원하는 만큼 부르는 대로 다 주겠단 말이다. 제 지난 10년의 세월로도 모자란 모양이군요. 그놈은 감옥에서 3년만 썩으면 그만일 텐데 말이죠.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거기서 당장 서명해.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어서 하란 말이다. 생각할 시간은 딱 3초뿐이다. 3, 2, 1. 잠깐만요. 이대로 가버리면 우리 아들 대신 누가 죄를 뒤집었어요? 맞아요, 엄마. 우리 그냥 없던 일로 하죠. 더 이상 경 형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 지금 바로 자수하러 갈게요. 야, 꺼져. 너 지금 약물 가지고 있잖아. 게다가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수 언니 말인데 그건 그냥 일시적으로 나한테 심술 부리는 거야. 내가 한 달 동안 집에 못 오게 벌을 주기만 하면 사흘도 안 돼서 말이야. 그가 내 대신 입을 싹 닦아줄 거다. 난 걔를 잘 알거든. 네, 아버지.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됐네요. 제가 교도소로 면회는 꼭 자주 갈게요. 우리 아들이 정말 철이 들었구나.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어서 차에 오르시죠. 회장님께서 명당에 모든 채비를 맞춰두셨습니다. 아버지, 음주 뺑소니는 감옥에 가야 하는 범죄예요. 그런데 지금 저더러 그 혼외자 자식 대신 죄를 뒤집어쓰라는 말씀이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혼외자라니. 한 배에서 나야만 동생인 줄 아느냐. 그 애는 아버지 불륜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런 애를 저더러 어떻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미 변호사한테 자문도 다 구해놨다. 길어야 3년이라고 하더구나. 네가 3년 뒤에 나오기만 하면 내 회사 지분을 3% 더 얹어주마. 그럼 앞으로 그 회사는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야. 징역 1년에 지분 1%라니. 아버지는 정말 저를 부족하냐? 부족하면 더 얹어주마. 6%까지 올려주마. 아니,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좋은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야. 좋아요. 동의할게요. 그 대단한 기회, 그냥 이씨 녀석한테 양보하는 거로 동의하겠다고요. 걔 설아.
내 동생은 이제 곧 강중 가문이 여인에게 청혼할 몸이란 말이다. 이건 우리 가문 전체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야. 네가 그 조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 걔 대신 죄부터 뒤집어 쓰고 나서 얘기해. 아버지,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형사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제가 가서 자수할게요. 엄마, 다리가 너무 아파요. 저 좀 부축해서 자수하러 가게 해주세요. 유이야, 세상에나? 너랑 성년님의 혼담도 이미 다 오가는데 어떻게 널 자수하게 두겠니? 이건 나랑 석은 그놈 사이의 사적인 일이야. 너랑은 상관없어.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은 그놈이지 네가 아니란 말이다. 유이는 집안을 위해 그렇게나 애를 썼는데 넌 고작 배달이나 하고 다니고 제발 말귀 좀 알아들어라. 너 꼭 유이를 벼랑 끝까지 몰아넣어야겠니? 거기서 너 오늘 이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해봐. 뒷감당 어찌할지 네가 더 잘 알 텐데. 새로운 배달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한테 노잣돈 태워드리는 것도 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1억 원이나 되는 혼수도 마다하고 배달이나 하러 가다니요. 그 아이는 돈을 밝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럼 대체 뭘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너희 둘 인연이 다 했나 보구나. 다 했는지 아닌지는 부딪혀 봐야 아는 거죠. 워터베드룸 카드 키 1이 줘봐요. 누나, 차를 타고 쫓아가야지 왜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그래요? 주변이 온통 골짜기라고요? 형님, 우리 집 산이 망가졌는데 보상해줄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 여자 정체가 대체 뭐야? 미인계라도 쓰는 건가? 하지만 그 여자가 말한 것들이 죄다 들어맞았단 말이지. 미인계 같은 거 아니에요. 난 당신의 회귀한 아내예요. 당신 아이를 꼭 낳아주고 싶어요. 지난 생에 못다한 한을 풀고 싶거든요. 대체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온 거야? 산 위에서 그냥 뛰어내려 왔죠? 하하. 아버지가 당신 꼬드겨서 회사 법인 대표로 앉히려는 거 아니에요. 당신 새어머니가 나한테 만나자고 하던데요. 제 동생 놈은 불쌍한 척까지 하고 있고요. 불쌍한 척이라고. 그건 단순한 동정 유발이 아니야. 사람을 매수해서 당신을 차로 치워버리려는 수작이라고. 전생에 당신은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그러지 않았다면 당신의 성취는 100억대 자산가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100억대 회장님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고라도. 서유이 그 줏대 없는 놈 꼬락서니 좀 보세요. 감히 사람을 시켜서 차로 들이받다니.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전생과 똑같아. 그는 여전히 위험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구나. 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 옷이 다 더러워졌잖아요. 옷 좀 더러워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무사하면 그걸로 됐어요. 용서 못해. 절대로 가만 안 둬. 누나랑 매형, 둘 다 무사해. 누나는 그렇다 쳐도 매형은 무슨 옷자락만 좀 더러워졌네. 제대로 박지도 못했네. 감히 우리 육아내를 기습하다니. 지금 당장 차 안에서 그놈을 끌어내겠어.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어. 간이 얼마나 배 밖으로 나왔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으니까. 내 동생은 결국 차를 몰아 너를 들이받는구나.
가증스러운 놈 같으니 그럼 그 놈은 지금 바다에 처박혀 죽은 거야. 차 안엔 아무도 없어. 사람을 시켜서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거야. 그러고는 경찰에 신고해서 누명을 씌우겠지. 대신 감옥에 쳐넣으려고 말이야. 세상에, 진짜 너무하네. 나를 치는 건 참겠는데. 누나까지 쳤으면 내가 너한테 돈이라도 물어줘야 했던 거야. 누나, 차 안에 정말 아무도 없어. 나무아미타불, 천만다행이다. 이런 차는 구하기도 힘든 건데 우리 매형이 직접 기운을 불어넣어서 박아버린 것 같네. 자율주행이라니. 정말 당신이 말한 그대로군요. 이 일은 내가 해결할게요. 당신은 먼저 수중 침대방에 가서 기다려요.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가서 고객이나 응대해. 너 배달 음식 시간 늦겠어. 빨리 가. 어서 가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 전생에선 당신이 늘 내 곁을 지키며 나를 보호해줬지.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모두 당신의 가르침이었어. 그러니 이번 생에는 내가 당신을 지키게 해줘. 당신을 해치려는 그 보잘것없는 것들, 전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누나, 매형은 이미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 누나가 미행하라고 했던 그놈, 방금 저 식당 건물로 들어갔어. 고생했어, 누나. 위층에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같이 올라가자. 매형 일은 나 혼자서도 충분해. 금방 다녀올게. 듣자 하니 호 형님이 요즘 강주에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다면서요. 하하하, 사업 규모를 좀 키웠을 뿐입니다. 하하하. 넌 뭐야? 지금 강주 큰형님들이 안에서 회의 중이시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 자식은 모르는 놈인데 내 밑에 애도 아니야. 누가 이놈을 들여보낸 거야? 혼자 들어왔는데요. 전 또 어느 형님네 식구인 줄 알았죠. 람보르기니 들이받은 놈이 누구야? 헉이, 내 놈이냐? 그래, 나다. 내가 박았어. 왜 그러냐? 표범. 어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형님, 다른 사람 시켜서 배달 보냈더니 이 계집애가 나타나서 다 망쳐놨단 말입니다. 뭐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본데, 너 한 대 더 맞고 싶어. 하하, 한 번 더 들이받아 보시지 그래. 하하하.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강주의 실세들이시다. 형님들 심심하신데 재롱이라도 좀 떨어보지 그래. 아, 으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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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온갖 악행을 일삼는 그 유간의 악녀가 지금 아래층에 있대. 유간의 막내딸이 그렇게 잔인하고 독하다면서 첫째는 돈독만 잔뜩 올랐고 말이야. 그 유간의 막내딸이 지금 아래에 와 있다는 거지. 그럼 당신이 설마 람보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베일에 쌓인 신비로운 인물 서간의 불려인가요? 남불사에서 사람을 치라고 시킨 게 당신이지. 그는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는 서금이야. 이미 날 본 적이 있다고. 제발 살려줘. 아, 아,
내가 지금 계율을 지키는 기간이라 웬만하면 살생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강주에서 우두머리든 다섯째든 막내든 내 알바 아니야. 앞으로 서금이라는 이름 석자만 들려도 무조건 고개 숙이고 기어다녀. 알았어. 정청 그랜드 호텔입니다. 5성급 호텔의 수상 빌라라니 대단하네. 정말이야, 진짜로. 서금 오빠, 수호 얘기 들었지? 나중에 크면 꼭 나랑 결혼해야 돼. 그래, 약속할게. 우리 수호가 어른이 되어서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오면 그때 내 신부가 되어주는 거야. 하하하하. 그게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 일단 빚부터 갚고 나서 말하자고. 수호가 아직 날 기다리고 있거든. 오늘 새벽 남복사 인근에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현장에서 도주한 상태이며 경찰이 전력을 다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그냥 자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서금 오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서둘러야 해. 시간이 없어. 뭐가 그렇게 급해. 오전 내내 시간을 줬으니 그 녀석도 이제 슬슬 정신을 차렸겠지. 내 말이라면 한마디도 거역 못하던 녀석이. 감히 전화를 안 받아. 10분 안에 다시 전화 안 오기만 해봐. 평생 내 집 문턱은 넘지도 못할 줄 알아. 설마 진짜로 반항하려는 건 아니겠지. 죄송합니다만 저희 정청호텔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혹시 음식을 배달하러 오신 거라면 저한테 주시면 돼요. 실례지만 이게 이 호텔의 카드키인가요? 세상에, 이건 블랙카드잖아요. 어머나. 비기씨,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역시 5성급 호텔은 다르긴 다르네. 서비스 수준이 정말 높구먼. 이분 씨에게 이미 얘기 들었습니다. 절 따라오시죠. 여사장님이라니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저희 호텔 주인이신 여초금 사장님이시죠. 저희 진근 호텔의 단 하나뿐인 SVIP 블랙카드입니다. 여사장님께서 손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5성급 호텔 사장이라니. 이 사람 정말 진심이었나 보네. 여사장님, 손님께서 방금 호텔에 도착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모시도록 해. 객실 준비는 어떻게 됐지? 소유씨, 금기 1호 스위트룸은 준비됐나요? 손님께서 곧 입실하실 겁니다. 오 매니저님이 여사장님께서 알려주신 취향에 맞춰서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5분 뒤면 완벽하게 준비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가지.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죠. 그런데 실례지만 물침대 방은 누구 건가요? 농담도 잘하십니다. 여사장님께서 이게 사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하셨는걸요. 건아씨, 벌써 10분이나 지났잖아요. 당신이 전화 한 번 더 해봐요. 정 안 되면 서청복 가수를 통해서라도 연락해보든지요. 우리 아들이 성년님께 인연을 구하는 일인데 한시가 급하다고요. 이 녀석이 감히 날 차단했어. 세상에, 날 차단하다니. 안녕하십니까? 지금 거신 번호는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안 받네. 어떡하지? 이제 어쩌면 좋아. 나 정말 직접 가서 빌어야 하는 거야. 진정해요. 서두르지 말고. 이 고약한 녀석, 애 같은 고집은 여전하다니까. 내가 사람을 좀 찾아볼게.
혹시 여초청, 여아가씨 맞으신가요? 누구시죠? 저는 서건아라고 합니다. 예전에 남불사에서 제가 혼인 서약서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서 사장님 말씀이시군요. 당연히 기억하고 말고요. 유 아가씨, 혹시 지금 좀 뵐 수 있을까요? 혼약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여기 금청 대호텔로 와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도 혼사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지금 바로 출발하죠. 장씨 일당은 허무이가 돈을 주고 저희에게 시킨 짓입니다. 방금 유 아가씨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흔쾌히 혼약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그분께 아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자는 말씀이세요. 그분 권력이라면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니? 성년님은 엄격한 계율을 따르는 분이라 마음도 감정도 없으시다고 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그분께 기댈 수 있을까요? 에이, 너무 기죽지 마라. 성녀라고 해도 불교를 믿는 거지. 아예 출가한 비구니는 아니잖느냐. 그분도 결국 사람인데 혼인해서 자식 낳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 이 인연을 받아들이기만 하신다면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란다. 와,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은 저 하나뿐인데 저희가 말하는 이 혼사가 혹시 경희 형이랑 관련된 건 아니겠죠? 석영 그놈이 감히 너랑 비교나 되겠느냐? 그 비천한 놈이 배달이나 하는 놈이 강주 부동산 업계를 꽉 잡고 있는 유씨 가문이 금지옥엽 아가씨와 엮이다니 말도 안 되지. 전생에 그분 목숨이라도 구하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야. 엄마, 경희 형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성년님께서 이 관계를 인정만 해주신다면 네가 남불사에서 냈던 그 교통사고 말이다. 굳이 다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필요도 없어질 게다. 유씨 가문이 힘이라면 손가락 하나로도 가뿐히 덮어버릴 수 있거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 서 선생님. 이쪽은 금기 1호 스위트룸 전용 식사 공간입니다. 우선 식사부터 하시죠. 유 사장님께서 곧 도착하실 겁니다. 전 그냥 카드키만 돌려주러 온 거예요. 사장님과는 그저 스치듯 만난 사이일 뿐인데 전 얼른 배달하러 가봐야 합니다. 배달이라니요? 저희 사장님이 전화를 하셔서요. 그 양반 성격이 정말 불같거든요. 분명 일 안 하고 뭐 하냐고 닥달하려는 걸 거예요. 여보세요, 소아가. 사장님, 소아가. 이번 달은 그냥 푹 쉬어도 된다. 이제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사장님, 요 며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배달 거는 제가 어떻게든 꼭 만회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너한테 한 달치 특별 보너스를 주기로 했어. 기본급도 그대로 나갈 거야. 아, 정말요? 손가락 하트 3번 발사. 사장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 좀 잘 챙기세요. 그래. 아가씨, 분부하신 일은 다 처리했습니다. 서경방 씨네 급여는 중단 없이 지급될 겁니다. 겨우 이걸로 되겠어. 내 회사인데 우리 언니가 인수했어. 얼마 안 가서 내 것이 될 거야. 오. 서 선생님의 고민거리가 해결된 모양이네요. 회사 쪽에 업무 조정이 좀 있었나 봐요. 운 좋게 휴가를 얻게 됐죠. 그럼 이 훌륭한 음식을 즐기지 않을 이유가 없겠네요. 과연 강주에서 제일 가는 호텔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장난 아니네. 이건 이 집안 재력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너랑 그분 혼사만 잘 치러지면 세상 모든 걸 다 갖게 될 거다. 그럼요. 당신처럼 재능 있는 분인데 그림, 조각, 발명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 눈에 드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하하, 맞아요. 저런 석영.
같은 놈이랑은 다르죠. 저 자식이 여긴 왜 나타난 거야? 젠장. 차에 치이고도 안 뒤졌단 말이야. 여보, 나예요. 식사 시작했는데 입맛엔 좀 맞아요. 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준비했어요. 여보라니, 그런 호칭을 함부로 부르면 못 써요. 와, 이렇게 대접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내 번호랑 내 취향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 사람은 내가 어릴 때 뭘 가지고 놀았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 전생에 당신 번호를 이미 다 외워뒀었거든. 취향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엉덩이에 점이 있다는 것까지 다 아는데. 아니, 당신. 됐어요. 이거 분명히 나 뒷조사한 거 맞죠? 우리 아버지가 여긴 왜 오신 거지? 그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셨으면 해서요. 당신은 내 전생과 이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내 선택을 후회하게 하지 않을 유일한 사람입니다. 전 이런 분위기가 꽤 마음에 드네요. 내 연락처를 삭제할 때는 아주 기세가 등등하더니만 이제 와서 슬금슬금 여기까지 뒤따라온 거냐? 유 총재님이 절 초대하셨습니다. 유 총재님이 정말 너를 부르셨겠냐? 그분은 우리 집 유이랑 혼담을 나누고 싶어 하셔.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을 초대해서 결혼 얘기를 하려는 거라고. 그분은 고결한 성녀시지 앞 못 보는 봉사가 아니란 말이다. 형, 괜히 질투하지 마. 형은 아버지 연락처만 차단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사칭해서 여 아가씨네 호텔에서 공짜로 먹고 마시고 그랬잖아. 그래도 명색이 이 자리에 왔으면 행색이라도 좀 가꾸지 그랬어. 우리 집안 망신 그만 좀 시키고 말이야. 동생인 내 혼삿길 막히면 책임질 거야. 남을 대신 감옥에나 보낸 주제에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 지금 내 동생한테 말이 그게 뭐야? 내가 정해준 집안 가훈을 벌써 잊어버린 게냐? 밥을 먹고 싶으면 먹어도 좋다. 단 우리 식구가 전부 식사를 마친 뒤에 그때서야 먹을 수 있어. 당장 일어나. 당신. 감히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아버지, 여긴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고리타분한 규칙, 여기선 안 통합니다. 됐어요. 아버지, 형도 배가 고프다는데 그냥 여기서 먹게 둬요. 평소에 남은 음식이나 얻어먹고 다녔을 텐데 이런 진수성찬을 먹을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유이야, 역시 네가 속이 깊구나. 오늘은 처리해야 할 중대한 공무가 있으니 여 아가씨한테 나쁜 인상을 심어줘선 절대 안 된다. 지배인, 서 총재. 이 녀석한테 갈아입을 만한 옷 좀 가져다 주게. 지금 꼴을 좀 봐. 이게 사람 몰골인가? 자네들도 평소에 얘한테 쓴소리 좀 하지 그랬나? 만약에 유 아가씨가 이걸 보고 실망이라도 하시면 대체 이를 어쩌려고 이래. 서 대표님, 서 선생님은 저희 우 대표님께서 직접 모신 귀한 손님이십니다. 옷차림은 편하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째서지? 그 사람이 서 대표님이 웬일로 갑자기 식사를 하자고 부르셨을까요? 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사모님도 평안하셨는지요? 아버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너와 불녀의 혼사를 지켜보는 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훨씬 유리한 법이란다. 알겠습니다. 강주에서 내로라 하는 거물급 인사들은 아버지께서 전부 다 불러 모으셨군요. 그렇게 되면 불려도 사람들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감히 제 혼사를 거절하지는 못하겠지요. 검하야, 역시 내 생각이 깊구나. 우리 아들놈 경사가 코앞이라서 말일세. 이런 좋은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여기 계신 형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하하하. 서 대표님, 요즘 상황이 그리 평탄치만은 않으시던데 오늘 아침에 아고니도 어디론가 끌려갔다면서요? 그 요가 불녀라는 여자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직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오, 불녀 말인가? 아고니가 그쪽 사람을 건드리는 바람에 화를 당했지.
겉으로는 채식만 하고 염불이나 외우며 욕심 없는 척하지만 막상 손을 쓰기 시작하면 말이야. 세상에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살생을 즐기는 가짜 부처나 다름없다니까요. 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이고, 길게 말할 것 없네. 딱 하나만 명심하게. 강주에서는 절대 서경이라는 자를 건드려선 안 된다는 거야. 그 건강이라는 녀석조차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할 정도니. 아니, 호 형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은 대개 경사가 있는 날인데 이런 재수없는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서 대표님, 그래요. 오늘은 대체 어느 집 규수가 시집을 오는 겁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방금 형님들이 말씀하신 그 요가 불녀입니다. 뭐라고요? 설마 진짜입니까? 그 불녀가 혼인을 한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인데 말입니다. 수많은 명문가에서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지만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 정도라고요. 서 사장님, 아드님이 과연 해낼 수 있겠어요? 제 딸은 배경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연만 중요하게 여기지요. 인연이라. 하하, 참, 여기 계신 숙부님들께 인사부터 드려라. 호 어르신이든 남 어르신이든 말이다. 숙부님들, 안녕하십니까? 방금 곤 숙부님이 잡혀갔다고 하셨나요? 언제쯤 잡혀가신 건가요? 서 사장, 재수없는 소리는 꺼내지도 말라고 했잖나. 그런데 이 친구는 왜 배달부 차림을 하고 있지? 그저 댁의 경사를 함께 축하해드리려고 온 겁니다. 참 맛있게도 먹는구먼. 서 사장님이 음식이 남을까 봐 걱정돼서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라고 시키기라도 한 건가? 하하하. 아, 당연히 제 전처 사이에서 낳은 큰아들입니다. 유이랑은 비교도 안 될 놈이죠. 오늘 이 녀석을 데려온 건 그저 견문을 좀 넓혀주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서 사장, 아주 꽁꽁 숨겨뒀었구먼. 그래. 자네를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큰아들이 있다는 소린 오늘 처음 듣네. 명색이 서 사장 아들이 배달 일을 한다니. 전처랑은 대체 얼마나 원수를 진 건가? 에휴, 누가 알겠습니까? 자, 호 형님이라고 불러봐라. 앞으로 이 형님 밑에 있으면 배달 일 따위 안 해도 될 테니까. 평생 배달 일을 하면 했지. 남을 형님으로 모실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하하, 서경아. 서경아, 호 어르신께 말이 그게 무슨 버릇이냐? 예의 없게 굴지 못해. 아, 할머니, 부르셨어요. 잠깐만요. 얘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경이라고 합니다. 전처와 낳은 제 장남이고요. 밖에서 제멋대로 자라게 내버려 뒀더니 눈치가 영 없습니다. 호 어르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서경이 이 녀석이, 이분은 서경이다. 너희가 강주에서 내로라 하는 우두머리든 뭐든 상관없다. 호랑이든 요물이든 내 알바 아니니 앞으로 서경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무조건 고개를 숙여라. 오 형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서 사장, 얼른 호 형님께 사과드려.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요? 아이고, 서 사장님. 아드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다 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저를 그냥 수호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도대체 다들 왜 저러는 거야? 군약설은 또 왜 저렇게 겁에 질려 있고? 서 사장님, 무례를 무릅쓰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녀와의 혼사를 치를 분이 대체 어느 도련님입니까? 그건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당연히 앞길 창창한 우리 유이지요. 설마 저 서경이겠습니까? 설마 내가 이름을 잘못 기억한 건가? 혼서는 내가 직접 전달했네. 거기 적힌 이름도 분명 유이였고 말이야. 게다가 앞으로는 유이가 우리 서씨그룹의 후계자가 될 걸세. 저놈은 여기 데려올 생각조차 없었어. 내 전처가 저놈을 아주 이기적이고 못되게 키워놨거든. 만약 성녀께서 아시게 된다면 우리 집에 아직도 저런 망신스러운 물건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신다면 우리 가문에 얼마나 큰 오점이 되겠나. 형, 나도 형이 힘들게 지내는 거 알아.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었겠지. 그렇다고 이렇게 아버지 화를 돋울 필요는 없잖아. 형, 음식은 내가 다 포장해뒀어.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지 못해. 조심해라. 사람 써서 두 번째 사고를 내버리기 전에.
가. 형, 난 좋은 마음으로 음식까지 챙겨줬는데 도대체 왜 나를 때리는 거야?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거마, 당장 내 아들 데리고 꺼져라. 석영, 너 말이야. 내가 좀 받아주니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구나. 서 사장님,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명대야, 서금아, 조심해.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내 자식놈 좀 가르치겠다는데 무슨 큰일이 난다는 거야. 아버지, 남불사에서 떠나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제가 그놈 대신 죄를 뒤집어 쓰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놈이 절 차로 쳐서 죽이려 했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래, 내가 대신 죄 좀 뒤집어 써 달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널 차로 치려 했다고?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야. 내가 성녀의 마음을 얻은 게 질투나서 그러는 거지. 내가 너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게 샘나서 이러는 거잖아. 거마는 지금 다리를 다쳐서 거동도 불편해. 줄곧 우리 곁에만 있었는데 어떻게 차를 몰고 사람을 치겠니?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해놓고 제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안 하니까 사고를 냈던 그 차로 저를 들이받은 거라고요. 2 사고 모두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어디서 헛소리야. 분명히 사고는 한 번뿐이었는데. 엄마, 우리 가요. 저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저 지금 이런 꼴이라 성녀 집안이랑 혼인하는 건 이제 물 건너간 것 같네요. 아이고, 얘야.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억울하겠니? 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서 사장님, 제발요. 난 그저 내 동생 좀 도와주라고 한 것뿐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감히 동생을 모함해. 난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오늘 내가 널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나보고 편애한다고 손가락질할 거다. 아버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이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저를 믿어주신 적이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소중하게 여긴 적이 있냐고요?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네가 7살이 되기도 전부터 난 너에게 엄격한 규칙을 세워주었거늘 저를 식탁에 앉아 밥도 못 먹게 하셨죠. 어릴 때부터 위아래를 가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서요. 13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께 칭찬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에게 무시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살까봐 걱정이라도 되시는 모양이죠. 서유이를 우리 집에 데려오셨던 그해, 제 나이 16살이었어요. 바로 그 해부터였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됐죠. 아랫사람도 당당하게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거요. 혼자서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그때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제가 대신 짊어질 수도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전 아버지가 그 아이만 편애하신다고 해서 원망한 적도 없고 저를 냉대하신다고 해서 멀리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끝까지 그 아이만 감싸고 두신다면 우리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겠습니다. 다시는 엮이지 말자고요. 건화 형이 제 눈을 때려서 너무 아파요. 눈이 멀어버릴 것만 같다고요. 아버지, 자식이 이 모양인 건 다 가르치지 못한 아비의 죄입니다. 당신이 직접 손보지 않겠다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본때를 보여주지. 아주 떠들썩하군요. 이 호텔을 다 때려 부수기라도 할 작정인가요? 여소저, 이자가 서거나입니까? 혹 실례가 되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서조경.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너 미쳤어. 여소저의 호텔에서 지금 무슨 소란을 피우는 거야?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냐? 여소저,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제가 이놈을 대신해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과의 혼사 말입니다. 저희는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해왔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소저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려던 것뿐이었어요. 당신 아들과의 혼사라고요? 네, 우리 유이 말입니다. 실제로 뵙는 불가의 성녀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아름다우시군요. 오 아가씨, 성녀님께서 수행하시는 몸이라 다툼을 멀리하신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일은 말이죠. 눈치 없는 것들이 감히 성녀님의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네요. 이렇게 차려입으신 걸 보니 혼사는 이미 정해진 모양이죠. 맞아요. 이미 정해졌어요.
혼수도 곧 도착할 겁니다. 오, 혼수라니.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셨나 보군요. 이쪽은 제 아들 서유이라고 합니다. 성년님께서도 혼사에 있어 인연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정해준 평생의 인연 아니겠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좀 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아, 엄마, 당신, 지금. 오 아가씨, 이게 대체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내가 이런 패물 따위에게 눈길이라도 줄 줄 알았나? 불경외는 소리마냥 말이 참 많기도 하네. 여보, 내가 좀 늦었지? 에이, 여보라니요. 그 호칭은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왜죠? 나랑 같이 수성으로 가주지도 않았으면서. 저기, 오 아가씨,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낸 혼인 서약서에는요, 분명 서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서경이 아니라 말입니다. 못 믿겠으면 여기 직접 좀 보세요. 오, 정말로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네요. 아무래도 내가 사람을 잘못 본 모양이군. 잘못 아신 거면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확인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 동생을 나로 착각했다는 거잖아. 오 아가씨, 방금 저희 어머니를 때리셨는데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될 사이라면 어머니께 정중히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과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 한 번만 더 그 입으로 헛소리 짓거렸다간 그 즉시 죽여버리겠어. 이봐요, 아가씨,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혼서지에 적힌 이름은 분명 제 아들이라고요. 이제 와서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신의를 저버린 배신이라는 건가? 고작 사과 한마디로 끝낼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됐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니니까. 난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인간들을 가장 혐오한다. 계율과 규율을 어긴 자들 말이다. 내 아들이 정녕 그런 놈이라는 거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서경이라는 자가 사고를 낸 것이 분명합니다. 오, 그러냐? 서경은 현재 음주운전 사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UA가 사람을 쳤다고 모함까지 했죠. 이런 놈은 절대 내 짝으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저자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사고를 낸 건 절대로 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여기 온 건 너에게 정의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다. 제보에 따르면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불사에서 발생한 2명 사망, 2명 부상의 교통사고 건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조사 결과 오늘 새벽 남국사에서 동일한 가해 차량이 연달아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사고 차량은 일가족 4명을 들이받아 2명 사망, 2명 부상을 입혔으며 두 번째 사고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폭발하여 하마터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들었느냐? 사고가 무려 2건이나 된다. 사람을 쳐 죽이고 뺑소니를 친 것도 모자라 이번엔 나까지 들이받으려 했다니, 그러고는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다니 정말 악독하구나. 정말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사고 차량은 서씨그룹 명의로 등록되어 있더군요. 새벽에 그 차량을 운전한 자가 대체 누구냐? 여다 동지가 새벽에 남불사 사고 현장에 나타났던데 사람을 친 건 바로 저놈입니다. 제가 사람을 쳤다고요? 저한테 정말 그럴 능력이 있다면 모를까? 안타깝게도 전차도 없고 운전면허증조차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18살 되던 해에 내가 직접 차를 사주지 않았느냐? 면허도 꼭 따라고 신신당부했건을 그 차를 준 대상이 서유웨이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 차는 유웨이 생일에 선물로 준 거였다고요? 그러니 이제 와서 그럴듯한 핑계로 결백한 척 발뺌할 생각 마라. 네가 성인이 되면 내가 매달 용돈으로 적어도 10만 원은 주마. 그동안 몇 년이나 모았는데 차 한 대 살 돈도 없고 운전면허 딸 형편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니? 내가 16살 때였지. 아버지가 서유이를 집으로 데려온 그날 이후로 난 아버지한테서 자식으로서의 그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했어. 얘야, 말해보렴. 내가 그에게 매달 용돈을 얼마나 줬는지 말이야. 난 말이다. 그놈이 배운 것도 없고 학력도 변변치 않아서 기술도 없는 애가 괜히 나쁜 길로 빠질까봐 걱정됐어. 그래서 일단 유이에게 맡겨서 대신 저금해 두라고 한 것뿐이야. 지금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똑바로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를 때린 게 맞습니까?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놈이 우리 집 차 열쇠를 훔쳤다고요. 무면허 운전이니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수사관님, 그가 새벽에 남불사에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차를 몰았을 리가 없습니다. 무슨 증거라도 있습니까? 난 내가 직접 만든 행글라이더를 타고 남불사에 간 겁니다. 행글라이더라고요? 배달부 주제에 차는 몰 줄도 모르면서 행글라이더를 탈 줄 안다고요? 남불사의 모든 CCTV 영상이 그의 무고함을 증명해 줄 겁니다. 오히려 저한테 음성 파일이 하나 있는데 다들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겠다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너 어르신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아들 유이가 대체 언제 사람을 고용했다는 거야? 난파사의 CCTV 영상을 지금 즉시 확보해라. 정영씨, 당신이 가져온 이 녹음 파일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녹음된 것입니까? 서유이는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뒤 이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죠. 그러자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억지로 누명을 씌우려 한 겁니다. 여 아가씨, 우리 유이는 본래 심성이 착한 아이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죠. 이거 살인 아니에요. 명백한 살인입니다.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팀장님, 블랙박스 영상 찾았습니다. 뭐라고? 시간대를 대조해 본 결과 이분은 사건 발생 당시에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용의 선상에서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CCTV로 확실히 볼 수 있나요? 대체 어떤 놈이 사람을 친 건지 말이에요. 그런 짐승 같은 놈을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운전석에 있던 사람은 아마 안 되겠습니다.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찍히지 않았어요. 얼굴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조사해봐.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음주 운전을 한 건 바로 접니다. 제가 사람을 쳤어요. 아버지, 제가 자수하고 죗값을 받겠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접대하느라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설마 걸릴까 하는 안일한 마음에 뺑소니를 쳤습니다. 어서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럼 나중에 사고 차량이 박살난 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도 당신이 한 짓인가요? 차량이 박살났다니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왜죠? 상황 파악이 안 되신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차는 고의로 두 사람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획 살인이에요.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너는 대체 나한테 숨기는 게 얼마나 더 있는 거니? 엄마, 저 아니에요. 제가 운전한 게 아니라고요. 제 손은 지금 망가져서 쓰지도 못하잖아요. 저기, 아가씨. 방금 그 녹음 파일, 다시 한 번만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물론이죠. 당연히 되고 말고요. 서유이가 돈을 써서 꾸민 일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지? 강주 홍도주로의 사장, 오건곤입니다. 별명은 아곤이라고 하더군요. 서유이, 너 나한테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지. 네가 오건곤 그자와 그런 관계였다는 걸 말이다. 그놈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는 있는 거냐? 아버지. 제발요. 이거 제가 한 짓이 아니에요. 이 녹음 파일은 조작된 거라고요. 고작 아곤이라는 놈의 말 한마디로 제가 시켰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애초에 그럴 능력도 없다고요. 맞아요. 범아씨. 우리 유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은 교육만 받고 자랐는데 어떻게 감히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겠어요? 제 생각엔 누군가 다른 사람과 짜고 함정을 판 게 분명해요. 여기 계신 형님들, 잘 들어보세요. 범아 형님이랑 오건고는 다들 아는 사이시잖아요. 이 녹음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건지 여러분도 아시죠?
녹음할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마침 서 사장님이 초대하신 바로 이 친구분들이었죠. 녹음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똑똑히 기억나요. 아곤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또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의 중이었고 우리 모두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팽진 조사관님, 만약 이 증거로도 부족하시다면 사건의 당사자를 직접 이 자리에 데려왔습니다. 아니, 그게 서유희에게 50만 위안을 받고 그 사람을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차는 제가 직접 몰았습니다. 사고를 낼 때는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했고요.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이 사람들을 연행해서 조사하도록 해. 네. 아,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서 사장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합의서 한 장만 써주시고 제발 한 번만 방면해주세요. 그놈은 사람 목숨을 노렸는데, 그런데 지금 나더러 너그럽게 용서하고 풀어달라는 거야. 그래도 내 동생이잖아. 영감탱이, 당신 이름이 서거나 맞지? 당신이 뭘 알기나 해? 이 서류들. 이건 내가 따로 뒷조사한 거야. 어디 한번 보시지. 설 뭐라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 유 아가씨, 오늘 이 모든 게 석영이를 돕기 위해서라는 건 알겠어. 하지만 대체 왜 이러는 거요? 당신의 정혼자는 서유이잖소. 아버님, 오해하셨어요. 전 오늘 혼약서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석영 씨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을 증인으로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들은 단 한 번도 알려고 하지 않았죠. 석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이 영감탱이가 진짜 눈치가 없는 거야. 뭐야? 우리 언니가 전통 홀레복까지 갖춰 입고 석영이랑 약혼하겠다잖아. 앱이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부른 건데 이게 아주 당연한 일 아니야. 이건 제 혼수예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 준비한 당신의 1살 때부터 23살 때까지의 생일 선물이고요. 23년 전 바로 오늘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죠. 이건 그날 발행된 생일 신문이에요. 여기에는 당신이 태어난 날 세상에 있었던 모든 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살 되던 해, 당신의 아버지는 장사를 하러 사방을 떠도느라 바빴고 곁에는 어머니 혼자뿐이었죠. 내 생각엔 아마도 당신에겐 어린 왕자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랄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아서요. 어린 왕자는 굳게 믿었거든요. 모든 어른도 처음에는 다 어린아이였다는 거요. 2살 되던 해, 우유를 많이 마셔야 했어요. 그래야 키가 쑥쑥 자랄 수 있을 테니까요. 3살 되던 해, 당신 곁을 지켜줄 장난감 친구가 필요했겠죠. 4살 때는 달콤한 초콜릿 한 조각이 필요했을 거예요. 4살, 초콜릿. 한창 단 것을 좋아할 나이였지. 5살, 넌 매콤한 군것질거리에 푹 빠졌고. 6살 땐 게임기를 보물처럼 가지고 놀았어. 7살, 내겐 축구공이 필요했지. 한창 뛰어놀기 좋아할 나이였으니까. 8살, 전동 칫솔이 필요했어. 충치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말이야. 9살, 달콤한 향기가 나는 향초. 매일 밤 네가 좋은 꿈만 꾸길 바랐거든. 10살, 저금통이 하나쯤 있어야 했지. 이제 경제관념을 배울 때가 됐으니까. 11살 땐 수집함이 필요했어. 네가 받은 상장들을 소중히 모아둘곤 말이야. 12살, 커다란 책가방이 필요했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갈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 13살, 어머니가 편찮으셨어.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일기장이 간절했을 거야. 14살, 어머니가 기워주신 낡은 신발 대신 새 운동화 한 켤레가 정말 갖고 싶었겠지. 그래야 운동장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었을 테니까. 15살, 수염이 나기 시작했어. 아버지는 곁에 없었고 어머니는 면도기 사용법을 가르쳐줄 줄 모르셨지. 그래서 내 얼굴은 늘 면도하다 베인 상처로 피가 맺히곤 했어. 16살이 되던 해 아주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지. 하지만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분명 널 계속 지켜주고 계실 거야. 당신, 어떻게 내 어린 시절을 그렇게까지 잘 아는 거야? 난 너 자신보다 널 더 잘 알아. 17살 때, 내 아버지는 서유이를 집으로 들였지. 그때부터 넌 그들이 먹다 남긴 밥이나 먹어야 했고, 네가 살던 그 넓은 별장에서 그 녀석은 혼자 방을 5개나 썼지만 넌 내 칫솔 하나, 수건 하나조차 마음대로 가질 수 없었어. 심지어 밥조차 일꾼들이 다 먹고 나서야 겨우 남은 찌꺼기들로 끼니를 때워야 했지. 만약 그때 내게 이 블랙카드가 있었다면 이곳 강주위 모든 호화로운 호텔들을 마음껏 쓰세요. 18살 그해 아버지는 서유이에게 차를 선물했죠. 하지만 당신이 면허를 따고 싶다는 요청은 매몰차게 무시했어요. 헛소리 마라. 네가 18살 때 내가 분명히 차를 사줬단 말이다. 운전면허도 따러 가라고 했고 당신이 차를 준 사람은 서유이였지. 제가 아니었어요. 그 차는 서유이의 생일에 맞춰서 그 녀석에게 주신 거잖아요. 면허는 나중에 따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녀석보다 훨씬 많은 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19살 그해 당신은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고 자신만의 독립된 방 한 칸조차 없었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앞으로 이 넓은 강주 땅 어디든 당신의 발길이 닿는 곳이 모두 당신의 집이 될 거라고요. 유 대표님, 전 그저 평범한 배달원일 뿐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니요. 당신이 빛나지 못했던 건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난 그저 당신에게 당연한 공정함을 되찾아주고 싶을 뿐입니다. 단지 그뿐이에요. 20살이 되던 해, 당신은 동료와 상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그곳의 사장님이에요. 고작 이걸로 충분하겠어요. 당신 회사는 이미 제가 손을 써두었습니다. 이제부터 허경 씨가 당신의 상사입니다. 21살 때 당신은 매일 밤 공학 공부에 매진했죠. 오직 언젠가 당당하게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 일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정말 기발하고 흥미로운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글라이더 우산이죠.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 글라이더는 당신의 설계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제작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그 모든 아이디어와 정성을 오늘부터 제가 전부 현실로 만들어 드릴게요. 세상에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세요. 당신의 재능은 더 이상 묻히지 않을 겁니다. 22살 되던 해에 유 아가씨는 이 모든 발명품들은 전부 제 아들 서유이가 만들어낸 겁니다. 중학교밖에 안 나온 녀석이 어떻게 발명품을 만들고 지도를 한다는 거죠. 이거 전부 다 그놈이 훔쳐온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대접해야 할 사람은 제 아들 유이라고요. 아주머니, 서유이가 이룬 모든 성과는 다 제가 준 겁니다. 아버지,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일찍부터 학교도 못 다니게 하셨을 때 전 늘 억울하고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집에 올 때마다 유이의 서재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았던 거고요.
그 녀석이 회사에 자기 공이라고 내놓은 모든 결과물들, 사실 제가 쓰다 버린 초안들일 뿐이에요. 유이야, 넌 정말 재능이 넘치는구나. 그림부터 조각까지, 발명이며 창작이며 못하는 게 하나도 없네. 누군가 내 가치를 알아주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언니, 아직 멀었어. 응, 금방 끝나. 그래서 내 22번째 생일 선물이 뭔지 맞춰봤어. 여신의 둘째 딸 목소리잖아. 세상에 가장 멋진 선물이 설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마치기는커녕 오늘 네가 준 이 선물들만 해도 내가 감히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야. 우리 미래를 위한 약속이지. 기억나. 네가 처음으로 직장 동료 결혼식에 갔던 날 말이야. 그럼 기억하고 말고 그때 결혼식 장면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다고 했지. 나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결혼식 절차가 너무 뻔하고 따분해서 싫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했었지. 누가 멋진 전사 갑옷을 입고 나타나서 반지를 전해주면 정말 멋질 것 같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 22번째 생일 선물로 그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었어. 그리고 오늘 내 23번째 생일을 맞아. 나 자신을 너에게 선물하고 싶어. 서 선생님,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불려는 줄곧 서경을 위해 왔던 거군요. 가로채려던 게 아니라요. 서경의 결실을 가로채려던 저 서유희 같은 놈들과는 다르단 말이죠. 검하야, 너, 검하야,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정말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야. 정말 너무 감동적이지 않니? 난 왜 저런 여자를 못 만나는 걸까? 하아. 서경 오빠, 수호 말 들었지? 나중에 크면 나랑 결혼해야 해. 그래, 알았다. 우리 수호, 나중에 커서 예쁜 빨간 드레스 입고 내 신부가 되어주렴. 하아. 옥 아가씨, 오늘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봐요. 감히 갑옷 용사님의 체면을 이렇게 구기다니. 언니. 그는 갑작스러운 감동 때문에 제 청혼을 덥석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관이 뚜렷해서 멋지지 않아. 주관, 내가 보기엔 주제 파악도 못하고 튕기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 때문에 당신이 더 좋아졌어요. 휴. 전생이니 현생이니 하는 것들은 그냥 한바탕 꿈이라 생각하자. 벌써 밥 먹을 시간이네. 난 배달이나 하러 가야겠다. 밥 배달 갑니다. 가자, 경태가. 밥 먹으러 가야지. 금방 가요. 금방. 사람들 전부 밥을 사준다고 우리 인원이 100명은 좋게 되는데 역시 사장님 통이 크시네. 저희 먼저 갈게요. 너 또 술 마신 거야? 같이 가요. 제갈 불러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서경아, 내 전동차가 고장나서 밥 먹으러 못 가겠어. 다 됐다. 서경 형, 진짜 대단해.
못 고치는 게 없네. 너 진짜 그 외국에 마르크스인가? 머스크지. 아, 잠깐만. 경형, 나 먼저 가볼게. 하하. 팬티를 너무 큰 걸 샀나봐. 내가 잔치집 가서 형 주려고 담배랑 큼지막한 닭다리 좀 챙겨올게. 다른 놈들은 젓가락도 못 대게 할 거야. 하하. 진청 호텔 수중 침대방 블랙카드네. 그러고 보니 이걸 아직 안 돌려줬네. 야, 경아. 이것 좀 봐봐. 내 휴대폰이 왜 전원이 안 켜지지? 밥 먹으면서 SNS에 사진 올려서 허세 좀 떨어야 하는데, 이거 참, 이거, 인터넷이 안 터지네. 인터넷이 왜 안 터지지? 휴대폰 보니까 딱히 인터넷 연결에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너 요금 다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다른 사람한테 충전해달라고 할게 귀찮게 안 하고, 야, 이 자식아. 아주 제대로 폼 잡네, 너. 에휴. 술은 좀 빌려갈게. 다음에 내가 발 마사지 한번 쏠게. 내가 아는 발 마사지 샵이 있는데, 사장님이 반값에 해준대. 하하, 적당히 좀 다녀라. 너 손 떨리는 것 좀 봐. 이게 뭐냐? 안 그래도 다리까지 저는데, 이제 손까지 떠네. 에휴. 손 떨리는 게 얼마나 좋은데, 네가 그 맛을 알아. 아, 간다. 어이. 서금벌이야? 아니면 서수어이야? 아, 누나, 소주구랑 고구는 어디 갔어? 단톡방에 공지 떴어. 밥 먹으러 갔대. 왜 이렇게 빨라? 가자, 우리도 같이 가. 내가 데려다 줄게. 방금 손님이 주문 취소해서 내가 그거 먹었어. 배 안 고파. 저 아래층에 미인이 왔던데, 가서 한번 안 볼래? 안 가. 누가 그러는데 나중에 내가 100억대 자산가인 사장이 될 거래. 나도 가끔은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해야지. 그래, 네가 100억대 사장이면 난 100억대 사장 형님이다. 아주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먼. 하하, 그래. 나 이제 간다. 새 사장님이 출석 안 하면 월급 깎는다고 해서 내가 대신 출석 체크해 줄게. 나가는 길에 문 좀 꼭 닫아줘.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지형, 오셨어요.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잖아. 설마 이 잘생긴 몸을 보러 온 건가? 분명히 우리 경희 형 찾으러 온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 경희 형이 얼마나 재능이 넘치는데 휴대폰에 컴퓨터 수리는 기본이고 직접 패러글라이딩까지 만들어서 배달도 한다니까. 저런 미녀라면 우리 경희 형 정도는 돼야 급이 맞지. 하하, 웃기시네. 이 낡아 빠진 원가 기숙사 건물에 말이야. 걔도 안 찾아오겠다. 보인다.
그냥 지나가는 건가? 이쪽으로 온다. 저기, 미인분. 누구 찾으러 오셨나요? 실례지만, 서경 씨 기숙사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서경이는 133호에 살아요. 고마워요, 홍직 씨.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이쪽은 박호 씨고, 이분은 소재갈인가요? 서경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형제들이라고요? 정말요? 경희가 제 얘기를 했다고요? 당신들은 나중에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될 거예요. 네. 거봐, 내가 뭘 했어? 분명히 경희 형 찾으러 온 거라고 했지. 나 정말 대단하지 않냐? 홍지가, 너 또 뭘 두고 간 거? 워. 우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난번에 그냥 도망가 버려서 오늘은 단판을 지으러 왔죠. 왜요? 안에 들어가서 좀 앉으라는 말도 안 해줄 건가요? 어서 들어오세요. 지난번에 주신 블랙카드를 아직 못 돌려드렸거든요. 제가 얼른 가서 찾아올게요. 목이 좀 마른데 가서 물 좀 한 잔 떠다 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 아가씨, 기숙사 시설이 좀 열악해요. 그런데 그렇게 두껍게 입고 있으면 안 더우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왜 그렇게 당황해? 내가 당황하긴. 아니, 그나저나 옷은 왜 그렇게 입은 거야? 그냥 이거 입은 건데, 빨간색이 피부를 더 하얗게 보이게 하잖아. 안 그래? 왜? 안 예뻐. 예뻐. 예쁘다면서 왜 나를 안 봐? 보고 있어. 고개는 왜 돌리는 건데? 내가 싫어. 아니야. 나를 찾아오면서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온 거냐고, 대체. 그냥 보여주려고. 마음에 안 들어. 좋아해. 그럼 내가 좋은 거야? 아니면 이 옷이 좋은 거야? 그런 질문을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해? 그럼 내가 더 예쁜 것 같아? 아니면 옷이 더 예쁜 것 같아? 둘 다 예뻐. 둘 다. 가방 떨어졌어. 내가 주워줄게. 아니, 이건 또 뭐야? 맞춰봐. 아, 설마 이거 사람 몸에 하는 건 아니지? 전생에 당신은 내가 이걸 차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그러고는 나한테 말했지. 뭐라고 했는데? 무릎 꿇고, 이리 와. 세상에, 이건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난 좋은 걸.
자, 나한테 한번 채워봐. 아청, 안에 있어. 있어. 왜 그래? 방금 어떤 여자가 널 찾으러 왔었어. 걱정돼서 그래. 그 여자를 본 적 있어. 걱정은 무슨? 걱정할 거 없어. 그 여자가 사람 잡아먹는 괴물도 아니잖아. 악영, 네가 몰라서 그래. 그 여자 가방 안에 목줄이랑 주사기가 있는 걸 봤어. 너무 위험해. 장기라도 떼 가려는 거 아닐까? 사람이 있다. 아니, 없어. 네가 잘못 부른 거야. 별일 아니야. 아구야, 너 왜 그래? 나 들어갈게. 아, 잠깐만. 너 들어오지 마. 얼른 가서 밥이나 먹어. 늦으면 월급 깎인단 말이야. 나 대신 출석 체크하는 거 잊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알았어. 알았다니까. 아경이가 오늘 왜 저렇게 이상하지? 왜 아무도 없다고 한 거야? 나랑 단둘이 있고 싶어서 그래. 그냥 남들 눈에 띄는 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 마. 그 사람들 식사 마치려면 한참 걸릴 거야. 우리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회식한다는 건 어떻게 알아냈어? 당신네 회사 회식 공지. 그거 내가 올린 거야. 내가 그 회사 인수했거든. 하지만 진짜 주인은 당신이지. 난 그저 관리관만 대행하고 있을 뿐이야. 먼저 나부터 잘 관리해야 회사도 관리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뭐야? 그 쪽지 돌려줘. 쪽지. 이게 당신한테 그렇게 중요해. 당신이 정말 전생에서 온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를 충분히 잘 안다면, 여기에 뭐가 적혔는지도 알고 있겠지. 수호아, 맞지? 응. 6살 때 헤어져서 10년 넘게 못 봤으면서 어릴 때 장난처럼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줄곧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기다려온 거야. 당신이 전생의 인연을 이 생까지 이어가려고 집착하는 거라면 내가 어릴 적 인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도 안 될 거 없잖아. 우린 역시 닮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더 좋아졌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남의 걸 뺏는 게 그렇게 짜릿한가요? 에고, 시주님. 탐진치가 아주 심각하시군요. 심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불도를 닫겠습니까? 우리 같이 탐진치에 빠져보자고요. 어이, 뚱보야, 너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었어. 시끄러워, 임마. 우리 누나랑 약속한 시간이 다 됐어. 넌 먼저 돌아가 봐. 서경암이랑 단둘이 할 얘기가 좀 있거든. 전생에 당신이 어떻게 100억대 자산의 회장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 7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일개 배달원이 어떻게 100억대 자산의 회장으로 성장했는지 말이야.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나? 나를 따라와. 전생에 당신 인생의 궤적이 바로 여기서 바뀌었지. 남불사라는 이곳에서 아버지를 너무나도 믿었던 탓에 전생에 당신은 이곳에 와서 이런 선택을 하고 말았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한 거지. 요청하신 물건 가져왔습니다. 전화로 이미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이제 서씨그룹으로 들어와서 경영권을 승계받아라. 아버지, 드디어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시는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와줘야 할 일이 있다. 내 동생 유이가 뺑소니 사고를 냈어. 사람을 쳤단 말이다. 그래서 내 증언이 필요해. 그 차를 네가 운전했다고 자백해라. 그건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명하세요. 경함씨, 이런 기회만을 간절히 기다려온 것 아니었나요? 아버님께서 이제 회사를 당신에게 맡기셨는데 그분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진 않으시겠죠? 형, 제발 부탁이야. 그냥 서명해줘. 형, 전생에 당신은 그들의 감정 섞인 협박에 휘둘려 동생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지. 그 때문에 내 인생의 궤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거야. 내가 서유이 대신 감옥에 갔단 말이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네가 여기까지 생각할 줄이야. 그놈들도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그러니까 날 따라와. 설령 네가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해도 허무는 네가 마음을 바꿔서 증언을 뒤집을까 봐 전전긍긍했지. 그래서 그는 아주 끔찍한 결정을 내렸어. 사람을 시켜서 사고 차량으로 널 들이받게 한 거야. 그 바람에 넌 영영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됐고 다리 한쪽까지 잃고 말았지. 그렇게 억울하게 3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넌 말수가 적고 과묵한 사람이 되어버렸지. 넌 오로지 아버지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야. 하지만 출소하던 그날, 내 아버지는 널 데리러 사람 한 명조차 보내지 않았어. 넌 그저 아버지가 시간을 착각한 거라고 그렇게 순진하게만 믿었지. 괜찮아. 널 기다리고 있었던 건 같이 배달 일을 하던 룸메이트 3명이었으니까. 그들은 내 출소 시간에 맞춰서 간절히 널 기다렸어. 네가 누명을 쓴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 네가 사람을 차로 치고 도망갈 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지. 그들은 정말 위리 있는 형제들이었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까지 한 건 바로 네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수백억 자산의 회장이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야. 내 꼬락서니가 어떤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만약 형제들끼리 위기투합한다고 해서 누구나 수백억 회장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때까지도 넌 소유이가 널 차로 쳤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지. 넌 여전히 신락 같은 환상을 품고 있었어. 3년의 옥살이와 잃어버린 다리 하나로 이제 고통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넌 아무것도 모른 채 들뜬 마음으로 세 형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나? 대단한 사업이라도 벌일 줄 알았겠지. 하지만 말이야. 넌 내 아버지 얼굴에 아주 먹칠을 해버렸어. 그런 주제에 감히 회사를 넘봐. 고작 배달원 노릇이나 하며 3년을 썩은 놈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난 그 녀석 대신 감옥에 간 거야. 그 녀석이 우리 아버지랑 약속했다고 했어. 아버지를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딱 한 번만 뵙게 해달란 말이야. 경형, 나 대신 감옥에 갔다니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차로 사람을 쳐버린 건 분명 형이었잖아. 아버지는 널 절대 만나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꺼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경형한테 누명을 씌운 게 뻔하잖아. 사람을 이 정도로 무시하다니.
정말 너무들 하네. 이 꼬맹이가 매를 버는구먼. 어이쿠, 무서워 죽겠네. 서씨, 감히 조력자까지 데려와서 날 협박해. 어디 두고 보자고? 또 노려보면 어쩔 건데. 선우님. 사실 말이야, 저놈 다리를 부러뜨린 거, 그거 내가 사람 시켜서 한 일이야.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안 그랬다간 나머지 다리 하나마저 아주 분질러 버릴 테니까. 여기 있는 내 한심한 친구 놈들도 다 같이 지옥으로 보내줄게. 이 금수만도 못한 놈. 너 두고 봐. 절대로 가만 안 둬. 내가 꼭 갚아줄 테니까 기다려. 오냐? 기다려주마. 어디 한번 해보시지. 실컷 기다려줄 테니까. 그날 이후 당신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사업을 일구기로 굳게 결심했죠.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어떤 기대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죽어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는 법. 숨어있던 용이 승천하듯 그 기세는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술 한 병 주시오. 첫 해. 당신은 과거에 연구했던 발명품들을 다시 꺼내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은 그 시절의 연구와 발명품들을 세상에 내놓기로 했죠. 공장을 섭외해서 물건을 찍어내고 그걸 가져다 팔기로 했지. 하지만 내게는 첫 번째 창업 자금이 부족했어. 그때 내 세 명의 위형제들이 아무 말 없이 지난 3년 동안 배달 일을 하며 모은 전 재산을 전부 너에게 내주었지. 그렇게 너의 첫 번째 회사가 세워졌어. 이름은 신중상품 도매상사. 이듬해 너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형제들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 확실한 제품 품질과 물불 가리지 않는 투지 덕분에 신중이라는 회사는 업계에서 꽤 이름을 알리게 됐지. 형제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행복을 찾은 거야. 사장님. 그런 자수성가 방식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네요. 배달원 3명과 맨주먹으로 시작하다니 그야말로 전설이라 할 만하군요. 일이 그렇게 순조롭기만 했을까? 당연히 아니지. 이건 고작 백만장자의 저택일 뿐이야. 100억대 자산가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뼈아픈 시련을 겪어야만 하거든. 그 사람 보고 좀 더 기다리라고 해. 내가 곧 돌아갈 테니까. 혹시 바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차 안에 앉아서 당신에게 지난 생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자니 기분이 상당히 묘하네. 전 당신 입을 통해 제 미래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훨씬 더 묘한걸요. 이야기는 금방 끝날 거야. 3년째 되던 해, 회사가 급성장하자 너는 강주 지역 세력들의 견제를 받으며 심한 배척을 당하게 됐어. 하지만 넌 당당히 실력으로 증명해냈지. 오프라인 상품 도매업은 어쩔 수 없이 업종을 전환해야 했지만 새로 뛰어든 IT 기술 산업에서 오히려 신세계를 만난 거야.
넌 모든 발명품을 특허로 등록했고, 그 제품들은 전국적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어. 난 3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또다시 3년의 시간을 쏟아부어 사업을 일구었지. 총 6년이지. 내 말대로라면, 내가 7년 뒤에 100억대 자산가인 사장이 됐다는 거잖아. 그럼 이제 마지막 1년 남았네. 말해봐. 어이, 전생에 네가 내 아내였다면서. 그런데 왜 그동안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만남은 가장 중요한 4년째였으니까요. 전생에 저는 갈 곳 없는 처지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이곳까지 오게 됐죠. 진짜. 네가 갈 곳이 없었다고 말했나? 7년이란 시간이 당신을 100억대 사장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겠네. 아, 정말 인생은 새옹지마라더니 한치 앞을 모르는 거군. 하하. 오호, 혼자 있나? 하하. 어이, 표형. 이 아가씨가 형님을 개무시하는데요. 좀 겁 좀 줘봐요. 흠. 괜찮으세요? 당장 꺼져. 어이. 야, 이 자식아. 넌 또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이몸께서 여자랑 좀 놀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어라, 너 낯이 좀 익은데. 너 거기 딱 기다려. 우리의 첫 만남은 당신이 절 구해줬을 때였어요. 나한테 구해진 건 맞는데 그게 첫 만남은 아니야. 우린 훨씬 전부터 만난 적이 있거든. 저기 저 표범이라는 놈, 설마 설무이가 시켜서 나한테 들이받으려던 그 놈인가? 차 출발시켜. 여긴 또 어떤 곳이야? 전생에 당신이 강주 땅 전체를 손에 넣었던 곳이죠. 강주 땅을 통합했다고. 2014년 당신이 과학기술 발명으로 막대한 자금을 축적한 뒤에 강주의 5가문을 쓸어버리고 바로 여기에서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이번 회합에서 당신을 노리던 마지막 세력까지 전부 뿌리 뽑았더군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무자비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다고들 하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당신을 그림자 불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체 누가 감히 당신의 혼례 문제로 번거롭게 군 겁니까? 하하. 죄송합니다. 부랴불리에. 제가 눈이 삐어 몰라뵀습니다. 감히 건드려선 안 될 분을 건드렸군요. 눈 감아. 부랴, 제 사람에게 이러시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건곤, 7년 전이었지. 네가 학교에 돈을 받고 나를 해치려 수작을 부렸던 게 당신을 해치려 했다고요? 서유이가 사람을 시켜 나를 차로 치라고 명령했잖아. 내 다리가 이렇게 불구가 된 것도 다 그 때문이고. 당신들이 강주의 첫째든 다섯째든 상관없어. 아니면 막내든 뭐든 말이야. 앞으로 어소청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고개 숙이고 죽은 듯이 살아. 앞으로 허경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조건 고개 숙여라. 이게 바로 당신의 전생, 경부랴가 되었던 모든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이야기군요. 만약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대로 흘러갔다면 말이죠. 그런데 왜 굳이 돌아와서 나를 돕는 거지? 그런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전설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가 인과율을 건드렸으니 어쩌면 난 경부랴가 되지 못할지도 몰라. 실은 겁이 나. 내가 널 실망시키게 될까봐. 아, 오해는 하지 마. 널 탓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저 두려울 뿐이야. 내가 아마도 네가 상상하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결국 내 기대를 저버리게 될까봐 말이야. 전 당신에게 바라는 게 없습니다. 바라는 게 없다고. 당신이 그 누구도 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저 지난 생에 당신이 너무나 고달파 보였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일찍 여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리고 곁을 떠나갔으며 다리 한쪽마저 잃고 말았어요. 온갖 고생을 하며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버텨오면서 그저 순수하고 선량했던 한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잔혹하고 냉정하기만 한 불예가 되어버렸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을까요? 당신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하늘이 내게 다시 한번 삶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더 바랄 건 없어요. 그저 당신이 예전의 당신 모습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게 어디든 몇 번을 다시 시작한다 해도 말이죠. 사실 당신에게 속인 게 하나 있어요. 나를 속였다니요? 아니요. 난 당신의 미래의 아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난 당신의 미래의 아내가 아니라고요. 지난 생에 당신은 그저 나를 곁에 두었을 뿐이었죠. 나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혹시 내 마음속에 소아가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당신 마음속에 소아라. 사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럴 리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불려가정이 없다고들 하지만 지난 생에 당신에 비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진짜 무정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는걸요. 당신은 불법을 통해 자비를 깨달았지만 그것은 곧 스스로가 더 이상 자비롭지 않아도 된다는 걸 허락한 셈이었죠. 스스로 자비롭지 않기로 했다니. 지난 생에서 당신의 빛은 너무나도 눈이 부셨어요. 곁에 있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했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믿지 않고 겹겹이 방어벽을 쳤었죠. 그러니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당신 눈에 차기나 했겠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마 지난 생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나 보네요. 내 마음속에 소아가 있다고 말이에요. 바보 같긴. 소아의 어가 물고기 어자인 건 알아요. 바다의 물고기 할 때 그 어차예요. 난 그저 정말 궁금할 뿐이에요. 도대체 어떤 모진 풍파를 겪었기에 양주 땅 모든 이 존경을 받던 그 고귀한 불려가 이제는 나의 보호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지. 아니, 강주에서 그렇게 망측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야지. 알겠습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이, 우조흥, 저기요. 우조흥 씨, 물건 챙겨가야죠. 일단 앉아봐. 우리 누나가 당신한테 충분히 잘해줬으니까 여기까지만 해.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라고. (9월 2일) 내 이름은 쓰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시간 오빠, 쓰기 힘들면 안 써도 돼. 수어에 어자는 물고기를 뜻하는 어자야. 바다 물고기 말이야. 수어야. 수어야. 그만 불러. 벌써 가버렸어. 뭐 하나만 물어보자. 우리 누나가 요즘 좀 이상하단 말이지. 혼잣말도 중얼거리고 꼭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말이야. 누나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잘해줄 사람이 아니거든. 물어보면 맨날 전생이니 현생이니 그런 소리나 하고. 야, 너한테 묻는 거야. 우리 누나 혹시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거 아닐까? 에이, 됐다 됐어. 다 쓸데없는 소리지.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는데 우리 누나 실망시키면 안 된다. 아, 그리고
따라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우리 아버지는 나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거든. 자칫 화라도 돋웠다간 당신 목숨이 날아갈지도 몰라. 난 내 할 일을 할 뿐인데 아버님이 왜 날 죽이려 하시겠어? 대체 왜 그러시냐고? 누나가 이미 그룹의 경영권을 당신한테 넘겼잖아. 게다가 IT 기업의 물류회사까지 하나씩 줬고 고급차의 대저택까지. 당신도 다 봤으면서. 그런데 필요 없다고. 그걸 그냥 버리겠다고. 난 그런 것들 다 없어도 상관없어. 내 힘으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으니까. 당신 누나가 그랬지. 난 그 남편을 죽일 수 없다고. 하지만 난 반드시 그 남편을 다시 불러오고 말 거야. 우리 누나가 널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널 남편으로 맞을 생각이 없었어.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안 될 게 뭐 있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 언니는 줄곧 불도를 닦아왔잖아. 혼인하기 싫어한다는 거 너도 잘 알면서 왜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쩌면 날 기다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 널 기다린다고 대체 뭘 믿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언니는 이미 승낙했어. 아버지가 정해주신 사람과 혼인하겠다고 말이야. 하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지. 언니가 너에게 하는 그 어떤 일에도 가문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게 누가 언니랑 합방하지 말래. 그때 단번에 아이라도 가졌더라면 지금쯤 자식 덕에 팔자가 확 피었을지도 모르지. 우리 아버지도 널 대릴 사위로 인정해 주셨을 테고. 됐어. 이제 그만하자. 더 말 안 할 테니 몸 조심해. 우소선. 야. 내가 전부 다 돌려줄게.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 응, 제발. 하. 안 돼. 소정신, 이제 화장하고 옷 갈아입을 시간이야. 나 사오은인데. 시집 안 가. 절대 안 간다고. 네가 집에 돌아온 날부터 지금까지 첫 해에는 1년 동안 재개하며 수양하겠다고 했지. 시집 가기 싫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허락해줬어. 이듬해에는 불법을 깨닫기까지 1년이 더 남았다며. 도성에서 들어온 온갖 혼처를 다 거절하더구나. 그렇게 참은 게 벌써 7년째다. 7년째. 그런데 홀렛날 당일에 이제 와서 무슨 계율 타령을 하는 게냐? 계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만약 제가 계율을 어기게 된다면 그날 즉시 집 대문에 목을 매달아 죽겠습니다. 좋다. 정 시집 가기 싫다면 관둬라. 어차피 이번 신랑 측 집안이 워낙 대단하니 관두고 내 동생을 대신 시집 보내면 그만이다. 잠깐만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남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내서 저 대신하게 하세요. 그러면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7년 전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주 땅에서 서씨 부인이 형더러 동생 대신 옥살이를 하게 했다지요. 그러니 우리 가문에서도 동생이 언니 대신 시집을 가는 것 정도는 뭐 그리 대수로운 문제는 아니겠지요. 당신, 이러면 그 아이의 평생을 망치는 거야. 싫어요. 전 시집 안 가요. 절대로 안 간다고요. 언니, 그냥 시집 가요. 무인은 그만 돌려보내세요. 이제는 더 이상 계율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정 안 되면 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할 뿐이죠. 전생의 흐름대로라면 여씨 가문은 해가 갈수록 형편이 기울었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무너져가는 대하제국의 운명을 어떻게든 늦추려고 억지로 절 혼인시키려 하셨죠. 행실이 나쁜 명문가 자제와의 혼담이었기에 난 거절했어. 이번 생에서도 내 선택은 같아. 결코 동의하지 않았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문이 형세는 오히려 점점 좋아지고 있어. 어째서일까? 소청아.
옷 갈아입는 건 일단 서두르지 말거라. 먼저 신랑이 누군지 확인부터 해보고 결정하자꾸나. 신랑이라고요? 아버지, 그럼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죠. 어허, 성급하게 굴지 마라. 만약에라도 내 언니가 시집을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그때는 네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니까. 아버지, 전 시집 못 가요. 저 평생 혼자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내 언니한테 달린 문제지. 우리 여시 가문의 금지옥엽 딸내미가 둘뿐인데 너희가 둘 다 시집을 안 가겠다고 하면 가문이 대가 끊기는 건 어쩔 셈이냐. 결국 배경 든든한 세가와 사돈을 맺고 싶으신 거잖아요. 언니, 걱정 마. 절대로 네가 서러운 일 당하게 두지 않을게. 풍청아, 내 장담하건대 신랑의 얼굴을 보면 너도 기꺼이 시집가고 싶어질 게다. 정말 그 사람인 걸까? 아버지, 저 사람이 신랑이라니 말도 안 돼요. 전 절대로 이런 사람한테는 시집 못 가요. 얘야, 이 8명 말이다. 이 아빠가 널 위해 공들여 고른 1등 사윗감들이란다. 다들 너한테 장가들고 싶어 안달이야. 하하, 아빠, 제발 장난 좀 치지 마세요. 우리 누나 정도 조건이면 적어도 18명은 줄을 서야죠. 고작 8명이라니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해. 여기서 인원이 더 많아지면 내 누나가 고르지도 못할걸. 아빠는 평소에 늘 신중하고 점잖으시더니 오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아, 내 딸 정아. 그래서 이 신랑감들 중에서 고를 거냐, 말 거냐? 지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골라야죠. 어이구, 정아. 내가 아직 규칙도 다 안 말했는데 성격 급하긴. 좋다.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아빠, 말씀하세요. 자, 우선 말이다. 저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눠서는 안 돼. 직접 손을 대서 확인해 보는 것도 안 되고 딱 2m 밖에서만 지켜봐야 한다.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죠. 그 다음은 기회가 딱 3번뿐이라는 거다. 만약 3번째 기회까지 다 써버렸는데도 마음에 쏙 드는 낭군님을 고르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 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직접 골라줄 수밖에. 3번이 기회라. 3번이면 아주 충분하죠. 어차피 후보는 다 해서 8명밖에 안 되는데 거의 50%나 되는 확률이잖아요. 너라면 분명 네가 원하는 그 사람을 찾아낼 거다. 3번은 너무 많아요. 전 단 1번이면 충분해요. 금청호텔, 워터베드룸, 그리고 블랙카드. 7년 전 그날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당신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은 그저 시선을 돌리기 위한 가짜일 뿐이니까 그 사람 손은 이렇게 잔인하지 않거든요. 여 아가씨, 정말 대단하시군요. 소재갈,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 그 사람 손은 말이야. 나보다 훨씬 더 지독해졌지. 하하. 아무래도 때려 맞힌 것 같네. 상황 파악이 끝났다면 굳이 구구절절 분석할 필요도 없었겠지. 가면을 벗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제 와서 직접 나서겠다는 거냐? 네가 원하는 사람을 망설임 없이 골라보려무나. 고르라면 못 고를 줄 알고요. 바로 당신이야. 혼처를 정하자는 이 제안, 당신 생각인가요? 아니면 저희 아버지 생각이신가요? 꽤나 우스꽝스럽네요. 마음에 들어요. 어서 등 뒤에 숨긴 걸 꺼내봐. 그러고 나서 가면을 벗으면 되니까. 유 아가씨, 저예요. 그자가 불구도 아니지 않느냐. 저도 아가씨께서 왜 저를 택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힘이 없으면 발이라도 분질러 놓지 그랬니. 감히 우리 언니를 곤란하게 만들다니. 그 사람이 제대로 못 골라서 나보고 시집가라고 하면 어떡해. 둘째 아가씨, 이 몸이 대신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당장 꺼져.
사람 미치게 하지 말고 가서 내 다리나 잘 간수해. 조청아. 이제 너에겐 마지막 기회뿐이다. 만약 이번에도 마치지 못한다면 이 아비가 억지를 부린다고 해도 원망하지 마라. 사실 네가 그렇게 지고지순한 사람인 줄은 몰랐구나. 고작 7년 못 봤을 뿐인데 벌써 그 사람을 거의 다 잊어버린 모양이지. 가면 뒤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느냐. 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 가서 골라보거라. 체격도 머리 모양도 다 똑같아. 게다가 이런 전사의 가면까지 쓰고 있으니 분명 그 사람일 거야. 아버지, 저기요. 설마 이 8명 중에 그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죠? 글쎄, 그건 나도 모르지. 어쩌면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일지도 모르고, 그게 지금 이런 것까지 나한테 확인받으려 한다면, 조청아, 내 그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간 거냐? 하나만 묻자. 물고기라는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느냐? 역시 당신이었어. 헤헤, 유 아가씨. 저 같은 놈이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알 리가 있겠습니까? 전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배달 일이나 했거든요. 헤헤, 당신. 역시 날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 학생, 보아하니 자네 누나가 오늘 시집가기는 다 틀린 모양이구먼. 누나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나 보지. 아무래도 자네들이 대신 누나의 짝이 되어줘야겠어. 자, 내가 여러분께 소개 좀 하지. 이분은 말이야. 우리 유씨 가문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아낌없이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 주셨던 분이지. 유씨 가문을 위기에서 구해낸 1등 공신, 왕공자라네. 소생, 예의를 갖춰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칭신과기 유한공사의 천재, 소재갈, 선생이시네. 아무 대가 없이 특허를 개방해서 우리에게 기술 발전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게 해주셨지. 덕분에 우리 유씨 가문이 다시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네. 에이, 여 어르신도 참, 이제부터는 저를 대화룡 선생이라 불러주십시오. 자, 다음 분은. 아, 저기요. 제 차례인데 왜 제 순서가 되니까 입을 싹 씻으시는 겁니까? 유 사장님이 저를 얼마나 칭찬해 주실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저도 이제는 명실상부한 진짜 재력가란 말입니다. 하하. 차 타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묻지 마세요. 아가씨.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여전히 너무 깊으시군요. 이대로라면 지금까지 쌓아온 수행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겁니다. 이건 좀 곤란한데요. 당신 누구야? 난 서경이라고 하오. 올해로 30살이지. 하루 뒤면 난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야. 당신 어릴 때 별명이 소아였지. 내가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지. 간단히 말하자면 난 당신의 미래 남편이야. 7년 전 사고로 헤어지게 됐지만 이렇게 번듯한 젊은 사장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당신이 앞으로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조만간 반드시 함께하게 될 거야. 그러니 하루빨리 나랑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삽시다. 아, 여긴 내가 묵는 호텔의 워터베드 룸이야. 지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말이야. 어쩌면 당신이랑 겪어보고 나면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죠. 난 그쪽이랑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아버님께서 이미 그쪽을 오해하셨잖아요. 동생분도 간식 게임이니 뭐니 하면서 그쪽을 살살 구슬렸고 게다가 이미 어쩔 수 없이 수락해버린 상황이잖아요. 제가 밖에서 차 대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뛰쳐나올 것 뻔히 다 아는데 그냥 갈 순 없죠. 부처님 말씀이 우리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다더군요. 만약 15분이 지나도록 화가 나서 뛰쳐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번 생에는 인연이 닿지 않았나 보다 하고요. 중얼중얼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차 좀 세워봐. 이 돼지 머리 좀 벗어버리게.